송두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경계인이라고. 뭔 경계입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계다, 이런 경계인이겠죠. 옛날에 회색인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사람을 다룬 소설이었는데요. 자, 송두율은 동경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제주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당시에 살았고 해방 이후에는 광주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독일로 67년에 유학해서 하버마스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철학 교수 밑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민스트 대학에 조교수로 채용되었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73년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독일에서 한국 합수론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라는 조직을 74년에 만들어서 유신 독재 반대 시위를 했고 77년에 베를린 자유대학을 옮겼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내재적 분석 비판 이 문건을 발표한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좌파들이 북한의 독재를 북한의 특유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서 분석해야 된다라는 내재적 접근론이 송두율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91년에는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94년부터는 베를린의 대학 훔볼트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97년에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고 김일성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북한으로. 2003년에 한국에 귀국했다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를 받아서 기소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그는 신문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살아온 과정을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나도 존경한다 했습니다. 확신범이죠. 2004년에 2심에서 기소된 사건 내용 중 방북 사실을 제외한 간첩 혐의 등은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그래서 구속 9개월 만에 풀려났고 부인과 함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2008년에 상고심에서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에 간 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북에 경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인물들을 마치 엄청난 지식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그 양심적인 인물로 포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남과 북 중에서는 북을 택했고 북의 김일성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남한의 일부 지식인들의 일종의 우상처럼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자전적 에세이가 출판되어서 잘 팔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인터뷰에서 내 영혼은 갈라진 영토 한쪽에 갇혀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촛불 대선에서 진보가 승리해도 수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37년 만에 귀국했을 때 경험한 한국 사회의 야망과 광기는 여전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경계인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힘이 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송두율은 경계인이 아니라 북의 경사된 경사인입니다.
저는 이념적으로 종북이라는 말도 사람을 단죄하기는 매우 꺼리는 사람입니다. 송두율과 같은 경사인이 경계인을 자처하면서 한국의 사회갈등에 힘을 보태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승리한다 해도 노무현 정부에서 보았듯이 보수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과 공안 세력의 저항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한반도 불안정을 빌미로 한 이념 논쟁이 개혁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루한 반복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것은 보수 세력의 저항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의 언행과 더 나아가서 정권 내부에서 벌어진 재벌과의 유착, 특정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한 행태, 그리고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의 도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말로는 서민과 소외된 자를 위한다면서 정권의 핵심들이 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편에 서서 영리병원을 추구하고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바꾸고 심지어 행복도시조차 투기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온갖 부분에 충실하게 봉사를 했고 역대 정권의 적폐에 방불케 하는 부패 의혹도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지 무슨 수구 세력의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진보의 원동력으로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저항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법이 이슈가 안 되는 대선이 역사의 퇴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구치소에서 한국 사회에 민낯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 중에서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말에 이 사람의 속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포용 정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니까 핵을 소유한 북한은 이전의 북한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대다. 그 핵 포기를 절대적 전제로 놓고는 결코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는 압력만 넣어달라. 이렇게 간청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닌가. 햇볕 정책을 넘어서야 된다.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 시대에 걸맞는 평화 정책의 동력을 남북한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말입니까? 똥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평화 정책으로 가라고요? 핵을 인정해주고 그래 인정 다 해줄게 예? 사고만 치지 말라고 달래면서 돈도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까? 이런 자가 정말 지식인으로 포장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사회를 내재적으로 보자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난이 많았는데 내재적인 관점은 일방적으로 타자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재적이란 말 속에 경험적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타자를 스스로가 그린 추상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 타자가 지니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드러나고 타자에 대한 비판적 지형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김일성 장례식도 가고 김일성이 만나고 북한에 가서 돈도 받고 타자를 경험을 했습니까?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을 접촉해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돈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되면 북한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해하게 되죠. 돈도 주고 공작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 공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설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정권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설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노무현 정권처럼 되지 않으려면 주변에 이런 사람을 다 드러내야 그래도 정권이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정부터 비롯해서 온갖 이런 류의 인간들이 설치는 세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초반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정권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탈북자 3,000명이 문재인 당선되면 집단 망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그 이유로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라는 표현들을 들었는데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임기 종료를 17일 남긴 2008년 2월 8일 고무보트를 탄 북한 주민 가족 청소년 22명이 한국 해군에 구조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일 오후 10시 30분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서 모두 12시간도 안 되는 속에 돌려보내버렸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3개월 동안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강제 북송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갔는데 어린이 2명이 포함된 22명이 다 처형됐다고 하고 이들을 당시 돌려보내는데 청와대가 주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들을 비롯한 탈북자 3,000명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 망명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1000명의 탈북자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찰,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은 실종된 탈북자의 명단을 조속히 밝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탈북자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팀이 마음대로 한국에 설치면서 납치 암살을 하게 한다면 탈북자들은 과거의 사례를 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생명까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망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송두율의 개개인이라고 한국의 진보 좌파에서 떠받들어지는 최고의 지식인인 척 포장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출방을 하더라도 수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들을 분쇄해야 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독재도 이해하고 핵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왜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자, 우리 사회에 송두율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 탈북자들이 망명을 하겠다는 부분,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바뀌어야죠. 그렇지만은 바뀌는 정권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우려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엄청난 내부 분열과 투쟁과 소모로 뒷걸음치고 내리막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